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덧 35번째 마지막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재의 내용, 강의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끝맺음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나간 그 경험이 분명히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까지 마무리 잘 하기로 해요. 자, 우리 오늘은 리뷰 테스트 2에 남아있는 문항들 함께 풀어볼 겁니다. 자, 같이 칠판으로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11번 문제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There is a lot 이랬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거죠. 자, 근데 뭐가 많이 있느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To know니까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sport of hockey. 하키라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자, 봤더니 하키는요 is popular, 인기가 좋습니다. 그랬죠? 어디에서요?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에서 인기가 좋대요. including은 뭐뭇을 포함해서 란 뜻이거든요. 어디를 포함해서요? 그치, 특히 캐나다에서 인기가 좋죠. 캐나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the game, 그 게임은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당연히 하키를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자, 하키는 얼음 위에서 행해지고요. 그리고 어때요? The players니까 선수들이 wear skate, 스케이트를 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To move around, 여기저기 움직여 다닙니다. 여기까지는 하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죠? 아, 하키 경기는 얼음 위에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스케이트를 신고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키 선수들은요 can score a point. 여러분 score a point라고 하면 점수를 득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키 선수는 한 점을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요, if he hits a special disc, 특별한 원반을 친다면. 자, 근데 사실 이 특별한 원반이 뭘 말하는 건지 하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or 하고 다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거의 동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퍽이라고 불리우는 이 특별한 원반을 갖다가 쳐서 어떻게 해요? into the goal이니까 골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한 점을 득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그 게임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를 좀 크게 해놓은 것처럼 생긴 얘가 퍽이죠. 자, 이거를 골대 안에 넣으면 1점을 득점한답니다. 자, 그러나 this is not as, 이것이 쉽지만은 않대요. 뭐만큼 쉽지 않아요? as it seems.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냥 이렇게 툭 쳐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대요. 왜 그래요? Each goal, 각각의 골은요 is guarded. 여러분 guard라고 하면 지키다, 수비하다니까 수비가 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a special player. 특별한 선수에 의해서 지켜지는데 그 특별한 선수는 뭐라고 불리웁니까? 여러분 여기 이미 지켜지다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아, 쌤 그럼 얘는 PP 과거분사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돼요?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oal이라고 불리우는 그 특별한 선수에 의해서 각각의 골은 지켜집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goal이라는 골키퍼가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퍽을 넣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The goalie's job is, 자, 이 goalie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To keep away from the goal. 그 골대로부터, 골로부터 그것을 갖다가 keep away,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니까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퍽이라는 그 특별한 원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겠네요. 아, goalie가 하는 역할은 그 골로부터 그 특별한 원반을 멀리 있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The next time, 다음번에
you see a hockey game. 여러분이 하키 게임을 보신다면 TV로 여러분이 하키 경기를 볼 때에는요. Perhaps 아마도요. You will be able to follow the action. 여러분이 그 동작을 더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follow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어요. 동작을 따라한다고요? 뭐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낸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잘 경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Because you have this information.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에 해당하는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글이 하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글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니까 이제 ABC 각각 어법에 맞는 것들만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주어가 뭐예요? The game, 그 경기, 하키 경기예요. 하키 경기를 얼음 위에서 하는 거죠. 하키 경기를. 어쌤, 을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동사보다 앞으로 나왔네요. 얘 수동인가 봐요. 맞아요. 얘 수동태예요. 그래서 is played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너무 쉽다. 우리 더 어려운 문제도 풀었는데. 하키 경기는 얼음 위에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하키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wear skates. 스케이트를 신고 to move around. 얼음판 위를 누빕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영어에서는 옷을 입는 것도 wear지만 신발, 스케이트 이런 걸 신는 것도 전부 wear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B로 이동합시다. B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우리 이미 앞에서도 공부했어요. as, 뭐뭐만큼 뭐하다 라는 뜻인데 이때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간다. 자, 요거는 이제 중학교용 시험 문제라 그랬죠. as 사이에 너네 원급 쓸래? 비교급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는 중학교용 문제였어요. 자,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딱 보니까요. easy, 얘는 형용사의 원급이고요. easily, 쉽게, 얘는 부사의 원급이에요. 쌤, 다 원급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급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별하면 돼요? as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가 원래 누구 자리인지를 한번 보세요. 앞에 봤더니 this is, 이것은 입니다 라고 해서 비동사가 나왔잖아요. 우리 바로 지난 시간 말미에 배웠던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is라는 동사는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뭐뭐이다 이랬죠. 자, 그러면 뭐라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을 보충해주는 보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가 보어의 자리입니다. 자, 보어로 뭘 선호한다라고 했습니까? 형용사를 선호하고요. 부사는 아예 쓸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쉽다라고 할 때는 easily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easy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다에 해당하는 단어 뭐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비동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게 있었죠? stay라는 단어 혹은 remain이란 단어도요.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다 말고 뭐뭇이 되다도 보어가 필요했죠. 되다에 속하는 말들은 뭐가 있었어요? become도 뭐뭇이 되다고요. 또요. 네, get도 뭐뭇이 되다고요. 또요. grow도 성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뭇이 되다라는 뜻도 있었죠. 또 우리 뭐뭐처럼 보이다, 들리다, 느껴지다, look, sound, feel 이런 단어들도 다 형용사 보어를 좋아하는 동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용을 쭉 정리해보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is네요. 자, 우리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as는 일단 무시하고 해석을 했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뒤에 as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만큼.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왜 그랬어요? 각각의 골은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특별한 선수에 의해서요. 어떤 선수인가요? 골리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선수에 의해서요. 이렇게 했었고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구조였죠. 원래 call이란 동사의 형태를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해요. 자, 얘는 목적어를요. 목적 보어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목적어는 어디 갔는지 없고 목적 보어 자리에 only라는 단어만 있더라고요. 얘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 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수동태인가 보네.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뭐가 돼야 되고
수동의 의미를 담은 called가 돼야 되고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뭐 되는, 불리워지는, 골리라고 불리워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해석을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라고 불리워지는 특별한 선수에 의해서 각각의 골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이제 C로 이동을 해봅시다. 자, 그럼 골리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그 골로부터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puck, 그 특별한 원반.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a puck, a special disc. 라고 해서 단수로 받았다고요. 아, 관사 어가 붙은 거 보니까 단수네. 그러니까 이수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풀어보셨죠? 잘하셨고요. 우리 이제 12번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자, 12번에 갔더니 이제 그 필자의 어떤 기억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쌤 그래요? Every time 뒤에 주어 동사가 쓰이면요.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have a cup of니까 한 잔 마실 때마다. 뭐를요? Strong Russian tea. 그 강한 러시아 티를 한 잔 마실 때마다 I remember,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의 그 다정한 할머니와 그리고 그녀의 아주 magical, 그 마법 같은 요 단어는 아래에 주어져 있죠. 사모바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고 여러분 사모바르는 보면 그 차를 따르는 러시아식 주전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차를 마실 때마다 아유 맞아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사모바르에 담아서 차를 끓여주셨었는데 하는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When I was a little girl, 제가 어린 소녀였을 적에요.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는 would make tea for me. 저를 위해서 차를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어디에다 차를 만들어 주셨나요? In this gleaming tea urn이라고 해서 여러분 gleaming이라고 하면 빛나는 이란 뜻이고요. earn은 주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빛나는 차 주전자에 저를 위해 차를 만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빛나는 차 주전자는 뭘까요? 그쵸, 앞에 바로 나왔던 사모바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모바르에 차를 만들어 주시곤 했대요. I was fascinated. 여러분은 fascinated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매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was fascinated니까 매료가 되었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저는 완전히 그 사모바르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its tasty contents, 그것의 맛있는 내용물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맛있는 내용물이 뭘까요? 차겠죠. 아, 그러니까 주전자에도 매료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차에도 푹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Their copper side라고 해서 여러분 copper라고 하면 구리란 뜻이죠. 그래서 그 구리로 만든 옆면이요. were decorated. 어떻게 되었어요?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뭘로 장식이 되어 있었냐면 with beautiful, 아름다운 red and black swirls. 그 빨강 까망의 소용돌이 회오리 문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주전자가 있으면 여기가 막 이런 소용돌이 문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Grandma told me, 할머니가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intricate decorations. 여러분 intricate이라고 하면 복잡한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장식이 were painted. 아, 이게 그려진 거란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skilled. 아주 숙련된 craftsman이니까 장인들이죠. 그 마을에 있던 장인들에 의해서 그려진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설마 여러분 여기서의 장인이 장모할 때 그 장인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I can still remember.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요? The smell of the tea. 그 차의 향기를 아직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차인가요? 뒤에서 꾸며주네요. That my grandma made.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차의 향기를 아직도 기억할 수 있어요. 쌤, 다 끝난 것 같은데 ing가 또 나왔어요. 얘 혹시 분사 구문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주전자를 사용하셔서 만들어주셨던 그 차의 향기를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its leaves, 그 차의 잎사귀들이요.
always fill her tiny apartment. 항상 할머니의 그 tiny니까 작은 아파트를 가득 메웠어요. 뭘로 메웠어요? With an exotic aroma. 여러분 exotic이라고 하면 이국적인이란 뜻이에요. 왠지 우리나라의 것 같지 않고 외국 느낌이 나는 이런 게 exotic이잖아요. 이국적인 향기로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요. The rich brew. 여러분 brew라고 하면 뭐 차 같은 걸 우려내다 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따뜻한 음료를 brew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풍부한 맛을 내는 그 따뜻한 음료, 차가 tasted like 어떻게 맛이 났는지 아세요? Liquid velvet. 마치 액체로 된 벨벳 같은 맛. 벨벳이라고 하면 정말로 부드러운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혀의 감촉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벨벳 같은 그런 맛이 났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쭉 살펴봤고요. 우리 요 문제부터 풀고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I was fascinated by the samovar 라는 말을 능동의 표현으로 바꾸어 써보래요. 너무 쉽다. 자,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게 원래 영어 문장의 원래 어순인데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 주어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사는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모습을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맨 끝으로 쫓겨가는데 갈 때 누구를 달고 가요? by를 앞에 달고 갑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주어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수동태로 바뀐 거를 다시 능동으로 써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 이제 다시 능동으로 바꾸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다시 주어 자리로 내려오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주어 자리가 뒤로 쫓겨갈 때 by가 붙었던 거니까 다시 주어 자리로 올 땐 by 쓰면 안 돼요. 원래 주어 자리에 전치사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때요? 동사는 원래 있던 동사가 BPP로 바뀐 거잖아요. 아, 그럼 쌤 원래 동사가 fascinate 이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시제를 보니까 was fascinated라고 한 거 보면 언제 시제예요? 과거 시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fascinated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자리에 있던 게 목적어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I의 목적격 형태는 m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해석은 어떻게 돼요? 사모바르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얘가 원래 능동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았죠? 바로 앞으로 이동해서 문제 쭉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would라고 해서 조동사의 밑줄이 쳐 있어요. 그죠? 자, would란 조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어떤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자, 여기서는 봤더니 어때요? 제가 어린 소녀였을 적에 우리 할머니가요. 저를 위해 차를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아,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would를 쓴 거구나. 얘 이상 없네. 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다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 빛나는 차 주전자에다가 저를 위한 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우리 조동사 편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조동사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조동사 뒤에 뭐를 썼느냐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얘 끝으로 한번 멋지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조동사 종류 쭉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뭐 있었어요? 그렇죠. will, 뭐 할 것이다도 있었고요. can, 가능의 조동사도 있었고요. 또 may, 뭐뭐 해도 좋다, 허락의 조동사도 있었고요. must, 해야 된다, 의무의 조동사도 있었고요. should,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당위의 조동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뒤에 have pp와 결합할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네 아이와 have pp가 같이 쓰이면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다 그랬어요. 차이가 있다면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추측의 강도만 다르다 그랬어요. may를 쓰면 약한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였을지도 몰라. 이 정도로 약하게 추측하는 거고 must는 강한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결국은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should는 조금 달랐죠? 자, 얘는 어땠어요? 얘는 have pp랑 같이 쓰여서 뭐뭐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should have pp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동사 자체를 오늘처럼 물어봐서 would라는 단어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동사 뒤에 have pp 파트를 물어봐서 이게 과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건지 과거에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지 이걸 구별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쭉 정리했으니까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엔 봤더니 there라고 해서 대명사의 밑줄이 쳐 있잖아요. 대명사의 밑줄이 쳐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얘가 가리키는 게 누군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누구의 구리로 된 옆면입니까? 누구의? 주전자의 옆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전자요? 사모바르? 여기에 S 안 붙었는데요? 단수인데요. 그러니까 ther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it가 돼야 되는 거죠. 틀린 건 2번이네요. 그 사모바르의 구리로 만든 옆면은요, were decorated, 장식이 되었습니다. 뭐로요? 붉은색과 검은색의 소용돌이, 아름다운 소용돌이 문양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번은 어때요? 얘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뭐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전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was 쓸 수 없나 한번 봤더니 일단 앞에 명사 없는 조건을 충족시켰고요. 뒤에 보세요. 자, 그 복잡한 문양이 주어 칠해졌습니다. 여러분, 칠해졌다, 그려졌다. 이미 수동태로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요. 뒤에 빠진 거 없이 다 갖춰졌다고요. 뒤에 빠진 게 없으면 what은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what자리 아니고 that자리 맞구나. 자, 그 다음에 이 that은 뭐라 그랬어요? 전체 덩어리가 지금 말하다, 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이끌고 있는 거다.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라는 이야기 이미 1000번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해석 바로 넘어갑시다. 할머니는 제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잡한 그 장식이 누구에 의해서 그려진 거다. 아주 숙련된 그냥 할머니네 마을에 있었던 장인들에 의해서 그려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은요, 수동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해석이 껄끄러우시면 능동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머니네 마을에 숙련된 장인들이 그 복잡한 장식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 원래 능동으로 돌려서 해석하셔도 괜찮다고요. 자, 3번까지 확인했고요. 4번 봅시다. My grandma made. 우리 할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얘는 뭐예요? 만들었다 동사네요. 그러면 여긴 일단 동사 안 쓰고 ing 같은 준동사 쓴 건 어때요? 잘한 거예요. 일단 여긴 준동사 자리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차일 테니까 할머니가 차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주전자를 사용하셔서. 자, 주전자를 사용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준동사 쓴 건 잘했고 그럼 이 자리에 ing를 쓸래? pp를 쓸래? 라고 했을 때 앞에 주체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주전자를 사용한다? 전형적인 영어의 능동형이죠. 얘는 지금 수동 쓸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pp가 아니라 ing를 썼구나. 이것도 잘한 겁니다. 그럼 4번에 이상 없는 거 확인하셨죠? 4번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이 풍부한 맛을 내는 brew, 이 뜨거운 음료, 이 차가요. tasted, 어떤 맛을 냈냐면 마치 액체로 만든 벨벳과 같은 맛을 냈어요. 이고요. 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보어에 대한 개념으로 얘 여러 번 나온 거 기억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처럼 맛이 나다, 뭐뭐처럼 느껴지다 라고 해서 요 뭐처럼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보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뭐 있었어요? 뭐처럼 보이다, look, 뭐처럼 들리다, sound, 뭐처럼 맛이 나다, taste, 뭐처럼 느껴지다, feel 이런 동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엔 주로 뭘 쓸 수 있다 그랬습니까? 형용사 보어를 선호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쌤, 그러면 처럼에 해당하는 말이 이렇게 like도요. 전치사로 처럼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동반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요. 형용사 보어 대신에 like 명사 써도 돼요?
써도 되죠. 지금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죠. 의미상 뭐뭐처럼 보이다, 들리다, 맛이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까지 썼으니까 형태상으로도 이상 없고 그리고 나서 우리 5번을 봤더니 어때요? 그리고 나서 5번을 봤더니 그 차가 어떻게 맛이 났어요? 마치 액체 벨벳처럼 맛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taste라는 이 동사 뒤에 like 명사를 쓴 겁니다. 얘도 이상 없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중간에 이미 확인을 했다고요. 자, 우리 이 12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꽤 많았고 꽤 어려웠습니다. 13번 문제는 이미 같이 확인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가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여러분 여행 티켓이 당첨된다면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의 이름에 누구를 쓰셨나요? 지금 총 4개의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설마 친구 이름이 지금 4개가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우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최소한 4명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프랑스 옆에 썼던 그 친구의 이름. 이 친구는 항상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친구. 유쾌한 친구, 이런 친구라고 하고요. 스위스 옆에 쓴 친구는요, 진짜 친형제 자매 같은 친구래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상담하게 되는 친구가 이 친구라고 합니다. 자, 3번째, 인도라는 나라에 같이 가고 싶다라고 대답한 이 친구는요, 나보다 똑똑해가지고 내가 은근히 좀 부럽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라고 하고요. 아니라고 막 부정하고 있어요. 자, 4번, 한국 옆에 쓴 친구는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친구.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나랑 같이 할 친구라고 합니다. 4번 친구한테 특히 잘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잠 깼나요? 14번, 15번 두 문항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서 함께 하실 수 있죠? 자,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학생들은 이름을 알지도 모르겠어요. 명품 가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위치해 있는 게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 가게가 있거든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started, 시작을 했어요. 자, 뭐로 시작을 했냐면, as a shop owner니까, 런던에 있는 가게의 주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became one of the most unusual and daring fashion designers 라고 했는데, 여러분, unusual 이라고 하면 보통의 것이 아닌 거니까 굉장히 유별나고 특이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daring 이라고 하면 과감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뭔가 특이하고 과감한 패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패션 디자이너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과감한 그런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되었대요. 자, 1970년대에 그 여성들이요, visited her shop, 그녀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뒤에 또 head on, 뭔가 이렇게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동사가 또 나왔네요. 자, 이번에 정답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얘가 동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소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가게를 방문하는 그 소녀들은요, 뭐를 입고 있었냐면 black miniskirt, 그 블랙 까만색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fishnet stockings니까 그 그물망으로 된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요. 그리고 had dyed pink hair,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dyed니까 염색이 된 분홍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with a lot of black makeup, 아주 진한 많은 그 검정색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스모키 메이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하고 있었대요. 자, 일단 이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쵸? 미니 스커트에다가 뭐 그 그물 망사 스타킹에다가 분홍 머리에다가 막 스모키 화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The shop, 그 가게는요, sold t-shirts, 티셔츠를 판매했는데 어떤 티셔츠인가요? With sexy pictures on them. 그 위에 뭔가 섹시한 그림들이 그려진 그런 티셔츠를 판매했고요. 그리고 jeans, 또 청바지를 판매했는데 with a lot of holes니까 구멍이 막 많이 나 있는 그런 청바지를 판매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Then, 그 당시에는요, it was all very shocking. 그것은 정말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Everybody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was still more conservative. 우리 정말 많이 봤잖아요. 비교급 앞에 even, still, far, much, a lot 이런 거 써서 훨씬 더 라는 뜻이니까
훨씬 더 보수적이었었거든요. 지금에 비해서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1970년대 이야기라니까요. 이거 말도 못하게 충격적인 겁니다. Today, 오늘날 more than 30 years later, 30년도 더 지난 시간이 흘렀는데 the fashion designer, 그 패션 디자이너니까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 여전히 shocks,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Her models, 그녀의 모델들은요, wear 25cm high platform shoes니까 25cm짜리 플랫폼 신발을 신고 그리고 아주 높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진짜 걷기 힘들 정도로 높은 힐이 킬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12cm 정도예요. 그거의 2배가 넘는 거니까 이거 서 있을 수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사다리에 올라타듯이 올라타야 되는 거죠. Her clothes, 그녀의 옷은요, are for people,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Who love to dress up. 여러분 dress up이라고 하면 이렇게 꾸며 입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한껏 차려입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You have a much better life. 얘도 마찬가지네요. 비교급 앞에 much가 와서 훨씬 더 란 뜻입니다. 자,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이야기하기를 훨씬 더 나은 삶을 갖게 될 겁니다. 만일 뭐 한다면요. If you wear impressive clothes.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인상 깊은 옷을 입는다면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까지 쭉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제 다시 1번부터 돌아가서 볼 텐데 제가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래서 머리를 탈색을 한 다음에 정말 핫핑크색으로 염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핫핑크 머리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원에 뭐 이렇게 앉아있거나 지하철역에 앉아있으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꾸짖는 일이 많았어요. 아니, 자네는 머리가 그게 뭔가 막 이러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래서 제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아 진짜 우리나라에선 아직 분홍머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자, 저도 그럴진데 1970년대에 이 당시에 이런 패션이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1번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봅시다. 자, as의 밑줄이 와 있어요. 자, as는 우리 조금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으로 빼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여러분 전치사라고 하면 뒤에 떨렁 뭐만 온다 그랬어요? 떨렁 명사만 온다 그랬어요. 맞죠? 자, 전치사일 때 as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s가요. 또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런데 뜻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얘 때문에 힘들었죠. 자, as가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갖고요. 또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갖고요. 그리고 또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 갖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어때요? as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때,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고 또 뭐뭐처럼 뭐뭐대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요. 좀 드물긴 하지만 위의 것들에 비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와, 쌤, 저 진짜 이거 지금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아,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란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 그리고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따라 일단 요만큼이라도 기억을 해두자고요. 요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저 지우고요. 앞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as 뒤에 뭐만 나왔어요? 뒤에 and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까지 끊어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식구들이에요. 자, 런던에 있는 얘는 전치사 명사고요. 아, 가게 주인으로서 얘는 떨렁 명사만 나왔네. 쌤, 얘 전치사예요. 그리고 로서로 해석됐어요. 그럼 이상 없잖아요. 아까 전치사의 as가 로서로 해석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런던에 있는 가게 주인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 잘했고 자 2번이 맞았나 봅시다. 2번은 아까 해석할 때부터 굉장히 껄끄러워서 아 얘가 틀렸구나라는 느낌 받았어요. 왜냐하면 had라는 뒤에 이미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가게를 방문했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자,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 ing 아니면 pp 중에서 우리가 골라보려고 합니다. 자,
자, 근데 pp를 쓸 때에는요, 얘가 과거 동사가 아니잖아요. 방문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pp를 썼다는 얘기는 뭐뭐 된이란 수동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따라오세요. 다시. 자, visited, 방문했다. 과거 동사일 때는 능동이죠. 방문했다. 그냥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이죠. 자, 근데 pp를 쓸 때는 어때요? 방문된 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요. 자, 근데 얘는 일단 동사는 아니었죠.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pp면 방문된이 돼야 되는데 방문된 소녀들 이상하잖아요. 얘는 틀렸고요. 가게를 방문하는 소녀들, visiting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visiting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녀의 가게를 방문하는 그 소녀들은요, had on black miniskirts, 그 검정색의 미니스커트를 입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이 틀렸구나 확인했고 3번 마저 봅시다. 그 가게는 티셔츠를 판매했습니다. 그 위에 섹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자, 어디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위에? 티셔츠 위에. 자, 그러면 them이란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티셔츠. 봤더니 복수네요. 복수니까 it이 아니라 them으로 받은 거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잘했고요. 자, 4번 보세요. shoc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얘도 진짜 많이 연습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ing, 감정을 느끼면 pp라고 이미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 그것이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패션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것이 놀라움이란 감정을 불러일으켰구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ing를 했는데, 그럼 4번에 ing 쓴 건 너무나 잘한 거죠. 자, 이상 없죠? 5번까지 마저 확인을 합시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o 뒤에 love의 밑줄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를 잘 썼는지를 알려면 주어를 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주어가 who예요. who는 쌤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글쎄요. who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동사의 주어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를 찾아서 단수 복수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누구예요? 사람들. 복수네. 그러니까 어때요? 동사에 s 빠진 거. 잘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옷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dress up, 옷을 차려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who가 가리키는 게 people이니까 loves s 쓰지 않고 그냥 love한 거 잘했구나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dress up은 제가 차려입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냥 좀 편안하게 입는 건 뭐라고 할까요? dress down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자, 우리 5번까지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봤더니 dogs, 이번에는 개에 대한 이야기네요. 개들은 아마도 first attract라고 해서 이끌렸을 거예요. 누구에게? To humans, 사람, 인간에게 이끌렸을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By the smell of our garbage. 우리의 쓰레기의 냄새에 의해서 인간에게 처음에는 이끌렸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랑 인간이랑 이제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자, 근데 개가 왜 이렇게 처음에 인간에게 이끌리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이 먹는 여러 가지 쓰레기도 있고요. 이런 쓰레기의 냄새 때문에 처음에는 킁킁킁 저기 가면 뭐 먹을 거 있나? 라고 해서 인간에게 이끌렸을 거래요. Nowadays, 요즘은요,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니까 그 미국의 정부가 has a use for, 자, 뭐에 대한 사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니까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뭐를 이용하고 있대요? Powerful noses, 강력한 코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자, 이 강력한 코는 누구의 코일까요? 개의 코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개의 그 강력한 후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의 정부가 오늘날 이런 개의 강력한 후각을 이용하고 있대요. 자, 근데 어떤 후각인가요? That are beneficial to all who fly in airplanes라고 해서, 여러분 beneficial이라고 하면 이익이 되는, 이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강력한 후각은 이롭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로워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비행기로 비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로운 그런 아주 강력한 코를 미국 정부가 이용하고 있대요. 자, 얼마나 이 개코, 후각이라는 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텍사스에 있는 한 프로그램은요, train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목적어가 to 하도록 훈련하다 하시면 돼요. 개들이 뭐 하도록 훈련을 시켰냐면 to smell bombs on planes
and in passengers luggage라고 해서 폭탄의 냄새를 맡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폭탄이 어디 있는데요? 비행기에. 그리고 그 승객들의 가방에 있는 그 폭탄의 냄새를 맡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럼 걔들이 와서 수화물들을 킁킁킁 냄새를 맡고 아, 저긴 폭탄이 있어. 이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Other wild animals. 비록 다른 야생동물들도 also have an excellent sense of smell. sense of smell, 후각이잖아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걔들이요. much easy. 훨씬 더 쉽답니다. 뭐 하기가요? to train. 훈련시키기가 훨씬 쉬워요. 왜 다른 후각이 뛰어난 동물도 있는데 왜 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y are domestic animals. 여러분 domestic animal이라고 하면 가축이에요. 개들은 가축이기 때문이죠. 어떤 가축입니까? 뒤에서 또 꾸며줘요. that pay attention to humans. 인간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가축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후각이 뛰어나면 뭐예요? 인간의 말을 전혀 안 들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들은 어때요? 인간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가축이라고요. 게다가 후각도 뛰어나요. 훈련만 좀 시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partnership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협력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와 인간 사이의 협력 관계가 allow 목적어라고 목적 보어하면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목적어가 보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각각이. 인간과 개 각각이 profit, 여러분 이익을 얻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From the special skills of the other. 상대편의 그 특별한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요. 자, 이때 as는 뭘까요? 아,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왔으니까 접속사인가 봐요. 맞아요. 접속사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의 그 특별한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어차피 다시 볼 거예요. 지금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한 겁니다. 자, 내용은 뭐였어요? 개가 후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개를 훈련시켜서 비행기에 있는 수화물에 폭탄이 있는지 냄새를 맡도록 시켰다. 딴 동물은 왜 안 돼요? 딴 동물들은 훈련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랑 개랑 서로 이렇게 give and take 하면서 서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개가 심지어는 후각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특정한 병에 걸린 거를 체크해낼 수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 어법에 대한 거 하나하나 해결해 봅시다. 자, A번에 attracted랑 attracting의 밑줄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따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PP라면 수동태가 돼서 이끌려진다가 될 거고요. ing면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으로 해석을 하겠죠. 자, 근데 일단은 내용상 봤더니 걔는 아마도 그 우리들의 쓰레기 냄새에 의해서 인간에게 이끌렸을 겁니다. 걔가 인간에게 이끌렸다. 아, 수동인데요, 쌤? 그래서 were attracted 쓰셔도 괜찮고요. 쌤, 저는 형태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걔들이 이끌었습니다. 라고 하면 걔들이 이끌었다고? 뭐를 이끌어들였다는 거지? 뭐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뒤에 빠져 있죠. 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은 어차피 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됐어요. 걔는 인간에게 처음 아마 이끌렸을 겁니다. 그 인간의 쓰레기 냄새에 의해서요. 하시면 되겠고, 자, 1번을 뭘로 고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hat이라는 게 그것 이렇게 뚝 떨어져서도 쓸 수 있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 지시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몰라도 어쨌거나 예를 들면 I want that 나 저걸 원해요 할 수도 있지만 I want that pen 저 펜을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꾸며줄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선 보니까 꾸며주고 있어요. 뭐를요? 그 강력한 코들이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thoses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that 쓰면 안 되고 얘를 복수 형태 뭐로 써야 돼요? those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는요,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코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though랑 despite 차이를 물어봤는데 둘 다 뜻은 똑같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though는 접속사고요. despite은 전치사예요. 아, 이제 우리 접속사랑 전치사의 차이 너무 잘 알죠? 접속사 뒤엔 누가 오고, 주어 동사가 다 오고, 전치사 뒤엔 누가 오고, 명사가 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뒤에 봤더니 other wild animals, 다른 야생동물들이 주어, also,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주어 동사 다 나왔네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전치사 안 되고 접속사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야생동물들도 비록 excellent sense of smell, 뛰어난 후각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개들이요 훨씬 더 쉬워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야생동물과 개를 비교했을 때 개가 훨씬 더 훈련이 쉽다고요. 자,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써야 돼요? 비교급 써야 됩니다. 그래서 easier 해주시면 되겠고, 쌤 저는 형태상으로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 누구 수식 받은 거 볼 수 있어요? much의 수식 받은 거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냥 easy라는 형용사였으면 very로 수식했겠죠. 그런데 비교급이니까 much로 수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훈련시키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개들은 domestic animals, 가축 동물이거든요. that pay attention to human, humans,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가축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C로 넘어가 봅시다. C, 얘도 정말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맨날 봤던 거, allow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허락하다 이고 꼭 촌스럽게 허락하다가 안 들어가도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게 해준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자, 목적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 쓴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기억하시죠? 그래서 to profit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인간과 개 사이에 그 협력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가 to profit from the special skills of the other. 상대편의 그 특별한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뭐 개도 인간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로운 점이 있을 거고 인간은 개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거고 서로 이렇게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요. 자, 이때 as는 때라고 했죠. 뭐 할 때? 그들이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할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할 때 이렇게 상대편의 특별한 기술로부터 서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C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까지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 더 먼저 그리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고교 예비 과정을 모두 다 마쳤잖아요. 이제 여러분 저랑 함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200%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다면 분명히 2015학년도에는 여러분 날개를 달고 멋지게 고교 생활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마지막 숙제 같이 확인할까요? 네, 마지막 숙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여러분과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좋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